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 지속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한 권현욱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그 이전부터도 이러닝 산업에 대한 확장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러닝 사업체 수는 총 2013개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체를 또 겸업하고 있는 비율도 더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대부분 정부 주도에 의해서보다는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주도해서 이런 이러닝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산업이 발달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저는 정서적인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4차 산업 시대에서 변화하는 학습자가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서도 역시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까지 다루어서 온라인 학습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 중재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학습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소로 정서 조절 곤란과 교사의 지지, 그리고 정서적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서적 피드백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항상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학습 중에 뭐 이렇게 좀 학습의 이탈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죠. 야, 동영이 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개간 순시를 하면서 학습자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때 체크를 해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정서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업 수행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을 교정하기도 하고 학습 과정의 과제, 목표 각 부분을 온전하게 숙달했는지 여부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드백 중에서는 인지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앞전에 발표하신 교수님이 발표했을 때도 아이들이 평가를 하고 중간에 보정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정 자료에 의해서 또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인지적 피드백입니다.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알고 있어서 이걸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고 지정하고 재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지적 피드백인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이런 인지적 피드백보다는 정서적 피드백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정서적 피드백은 학습 과정의 질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서적인 언어, 야, 잘하고 있네,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칭찬 또는 비평, 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표정, 말짓, 말의 색조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모두 정서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면 상황에서는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이 화면에 구성된 화면에 차례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쉽게 지루함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쌓이는 거죠. 지루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딴짓을 하고 싶고 딴짓을 해도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온라인에서도 역시 잘하는 아이들은 크게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정서적인 것들의 실패가 계속 만성적인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히 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만 공부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화면에서는 열심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정서 조절 곤란이 학습 평가에서 지속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는 무척 중요하죠. 아이들이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지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도우는 것들을 교사의 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서적인 지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지지는 학습자에게 편안함과 신뢰, 사랑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인지적인 능력이죠. 문제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조언, 지도, 충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적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물질적 지지. 우리가 또 학습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시간, 서비스 등을 지지하는 것들을 바로 물질적 지지라고 하고요. 평가적 지지는 학생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지지와도 연관이 있는 건데 칭찬과 존중,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다 평가적 지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적 지지나 물질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더 학습을 지속하는 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물질적 지지는 온라인 학습에서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정보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지금 학습 상황에서는 인지적인 지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적인 지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서적인 지지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좀 최근 들어서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는 학습 과정에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오거나 캐릭터가 나와서 그 또래 아이들끼리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자 사이에 유대감 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인에서는 대면 수업에서는 그 친구들과 모둠 활동도 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유대감이 형성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 학습에서는 거의 1대1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랑 친한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제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약간 경쟁심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평가를 쳤는데 1등을 했는지 다 맞았나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못한 아이들은 내가 또 너무 못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또 경쟁심 또는 협동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학습을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 상담 센터,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인지적인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뭐 또래 관계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카테고리에서만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학습 코칭, 좀 전에 발표하신 교수님도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아니면 학습 형태에 따라 그런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 아이에 맞는 학습 형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코칭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온라인 학습에서는 약간 개별화 학습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플랫폼으로 그냥 똑같은 내용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습 코칭도 좀 개별화되게 아이의 특성, 정서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에 맞춰서 설계가 될 수 있는 것들 또한 온라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과 온라인 피드백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의 중도 이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 집중 잘 못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한 번 더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학습을 지원하는 캐릭터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뭐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잘하고 있어, 힘내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짧게라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따분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이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학습자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것. 그래서 뭐 온라인이지만 내가 뭐 잘못하는 부분을 선생님께 질의응답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설계를 되어서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학습을 완성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 결과를 내세우게 되었고요. 다음에 재원 부분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 영역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많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많이 해서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학습 중간에도 계속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